네, 안녕하세요. 주터페인입니다. 평화로운 월요일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수급이 매우 훌륭했던 반도체 기업 두 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 전에 이번 주 시장 대응 중요하죠. 일단 현재 주식시장의 방향성은 국제 유가가 결정한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만큼 유가에 많이 휘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가 상승세는 원재료 수입 비중이 높은 한국, 중국, 제조업 중심 국가기업 마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9월 20일 FOMC죠. 근본 회의는 점도표가 공개되기 때문에 24년 기준금리 추정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FOMC 회의 이후 전략 다르게 설정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일봉을 보기 전에 S&P 인덱스 먼저 보겠습니다. 금요일에 옵션 만기일이 겹쳤기 때문에 단기 하락 변동성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일단 4,455포인트 해당 구간을 이탈한다면 이 밑에까지 또 다시 열어둬야겠죠. 하지만 지지 성공하고 반등해 준다면 4,500포인트를 향해 다시 가겠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금요일에 단기 하락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 구간에 약간의 갭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꼬리를 달고 다시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줄지 주요 이평선 데드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이 흐름에서 13,000포인트까지 한번 테스트를 하고 다시 올라와 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지금 당장 비중을 늘리기에는 조금 위험하다라는 판단이네요. 그 다음으로 코스피 일봉입니다. 역시 금요일에 만기일이었는데 그동안 있었던 변동성 다 소화하면서 대형주 위주로 큰 상승을 이뤄냈었죠. 일봉만 보면 좋아 보이지만 이 구간을 저항이라고 생각한다면 저항에 부딪히고 살짝 내려온 모습이죠. 물론 이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국 증시와 동조화된다 라고 한다면 이 밑에 부분을 또 다시 테스트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일봉입니다. 코스피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는 못한 상황인데요. 여전히 주요 이평선 아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월요일인 오늘 방향성을 확인한 다음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 드리자면 오늘 같은 경우는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다.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꽤나 깊게 하락하면서 마무리했기 때문에 월요일에 한국 시장이 그것을 무릅쓰고 반등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장 마감에 대응하거나 화요일부터 대응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두 가지 화두가 있는데요.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와 DDR5, DRAM 반도체입니다. 이 두 개를 모두 테스트하는 기업이 있다면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겠죠. 오늘은 비교적 시가총액이 낮지만 테스트 밸류체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두 기업, DI 그리고 엑시콘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첫 번째 공부해볼 기업 DI입니다. 시가총액은 2,519억.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반도체 검사 장비와 같은 초정밀 시험 장비를 제조하고 수입하는 회사입니다. 모멘텀은 4가지로 요약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용 DDR5 버닝 테스터 1위 기업. 4월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장비 수주 발생하고 있으며 수주 잔고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금요일에 기간 웬 순매수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버닝 테스터가 뭐냐?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것은 제품의 수명 주기에 따른 불량률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버닝 테스터가 뭐냐? 제품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불량을 유도하여 초기 불량을 미리 선별하기 위한 테스트인데요. 온도와 전압을 인가하여 웨이퍼 상태의 제품에 스트레스를 줌으로써 초기 불량 기간에 나타날 수 있는 불량이 모두 드러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표는 DI의 수주 잔고 추이입니다. 23년 6월 30일, 23년 8월 11일, 그리고 최근 8월 16일입니다. 8월 16일에 삼성전자와 62억 원 규모의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반영한 현재 수주 잔고는 912억 원입니다.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23년 2분기 실적 보고 가야겠습니다. DI의 경우 매출액 645억, 영업이익 56억으로 전년 대비 플러스 7%, 전년 대비 플러스 9%를 달성했고요. 엑시콘의 경우 매출액 304, 영업이익 54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76%, 플러스 144%를 기록했습니다. 엑시콘은 영업이익률 17.8%, DI는 8.6%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DI의 투자자별 매매 동행을 나타낸 그래프이고요.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의 동행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개인은 꺾였으며 기관과 외인은 오르는 모습이죠. 금요일에 기관,
외인 모두 순매수 역대 2위를 기록했던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을 땐 우리들이 체크를 해보고 주목을 해봐야겠죠. 먼저 DI 1봉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상승 사이클에서 이 차트가 가진 특성 보시면 주요 이평선을 타고 오르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매수를 할 때 이 주요 이평선 근처에서 적어도 매수 진입을 해야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손익비라는 것을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자리에서 진입을 하면 손절은 짧게 익절은 길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가장 안전한 자리가 주요 이평선 근처라는 뜻이겠죠. 다음으로 DI 1봉 거래량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래에서부터 들어 올려주는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한 번, 두 번 발생해주고 최근에 고점을 돌파하려고 했지만 꼬리를 달고 밀리는 모습에서 거래량 발생하긴 했지만 그 뒤로 딱히 투매가 나온다거나 그런 모습은 없었고 횡보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별로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파란 색깔 외부 지선 한 번에 돌파하면서 올라와주는 모습인데요. 위로 저항 밴드가 9,280원 그리고 9,650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확대해본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8,200원에서 8,400원 정도를 단기 지지 포인트로 보고 있는데요. 시나리오는 두 가지입니다. 추격 매수 9,280원에서 9,650을 단기 포인트로 보고 오늘 추격 매수를 들어간다면 시작부터 밀리지 않는지 확인을 봐야겠죠. 그런데 이것은 민첩한 대응이 가능한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고요. 저는 구독자님들에게 웬만하면 안전한 자리를 추가하시기를 권유드리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런 모습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8,200에서 8,400 알람 설정해두고 해당 구간 지지받는다면 여기서부터 신규 매수를 진입해도 무리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엑시콘, 시가총액은 1,744억, 영위하는 사업은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장비를 삼성전자 향으로 공급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중국향 낸드 장비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미지 센서향 검사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의 장비 국산화 의지가 상당히 높죠. 그런 부분에서 엑시콘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일 수 있겠습니다. 설 자리가 점점 높아지는 거니까요. 세 번째, DDR5로 전환할 때 설비 투자 당연히 높아질 텐데요. 그에 따라 엑시콘의 장비를 갖다 쓸 수 있다, 그래서 수혜를 받을 예정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수주 잔고가 지속적으로 우상하고 있고요. 그래프를 확인해 볼까요? 엑시콘은 7월 5일 54억 원 규모의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계획을 체결했으며 이를 반영한 수주 잔고는 439억입니다. 수주 상대방 보시면은 삼성전자 나와 있죠? 수주 잔고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엑시콘의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꽤 길게 잡아봤습니다. 외인 순매수 규모가 역대 5위에 해당했는데요. 역시나 기관도 최근에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더라고요. 우리들이 저평가 종목을 발견할 수는 있지만 결국 주식을 올리는 것, 그것은 폭발적인 수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을 때 체크해두시고 관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엑시콘 1봉입니다. 지지밴드를 두 개로 설정해볼 수 있겠는데요. 지지밴드를 여러분들에게 설정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여기서 추격 매수가 들어갔다, 하지만 주가가 밀렸다 라고 한다면 내가 지지밴드를 미리 설정해놨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서 1차 매수 들어가서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곳에 매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지밴드를 설정하지 않고 만약에 오늘날의 자리에서 1차 매수에 진입을 했는데 주가가 밀렸다, 내가 어디가 지지밴드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애만 태우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밴드 15,330원에서 15,550원 1차, 그 다음 14,600원에서 14,870원 꼭 설정해 두시기를 바라겠고요. 엑시콘의 경우 1봉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권에서 아주 기나긴 횡보를 했어요. 이 기간이 약 1년이죠. 약 1년 동안의 정적을 깨고 강력한 거래량 발생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들어왔던 물량이 한 번에 확 나간 흔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고, 하지만 현재 15,890원 기존 저항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당 구간을 한 번에 돌파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 횡보를 시킬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16,710원 여기 제가 실선으로 표시했는데 저항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실선으로 표시해봤습니다. 만약에 해당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받는다면 엑시콘의 경우 19,000원 근처까지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의견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정 간단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죠. 최근에 보안 솔루션 관련 기업들 주가가 좋은데 수출이 어렵고 파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화요일날 오히려 새로운 뉴스가 나올 수 있어서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 원전 생태계 박람회 화요일날 예정되어 있으며 8월 자동차 산업 동향, 자동차 부품주들 한 번 더 봐야겠습니다. 수요일에는 미국 상무부 부장관 한일 방문이 있는데 반도체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 과연 대중규제의 유예를 통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한 번 더 힘을 불어 넣어줄지 확인을 해봐야겠고요. 목요일에는 두산 로보틱스 청약이 있기 때문에 또 확인을 해보셔야겠고, 금요일에는 애플 아이폰 15 정식 출시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일정 한 번씩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간단한 주간 전략입니다. 최근 한 달간 3분기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 큰 업종에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봐야겠는데요. 바로 반도체, 철강, 에너지, 건설입니다. 반도체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철강이죠. 그렇다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역시나 반도체 위주로 구성하는 게 가장 안전하겠다, 가장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4분기 투자연구소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본 동영상 고정 댓글을 통해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고, 3분기 성과의 경우 한국시장 적게는 플러스 30%에서부터 플러스 120%까지 수익이 났습니다. 미국 시장의 경우 플러스 10%에서 플러스 30%까지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점, 메모리 반도체 차별화, 테스트 밸류체인 기업들의 관심을 가져보자, 수주잔고 우상행하는 기업들을 체크해두자, 관심 종목 등록 및 관찰을 해보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